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 꿈을 이루는 7가지 비밀. 선생님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재능을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목표의 비밀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내가 만들어가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살림 어린이 출판사에서 나왔고, 글 윤태익, 김현태 선생님, 그림 한재홍.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경영의 비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선명한 마음의 창을 가져야 한단다.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거든. 하지만 내 앞에 먼지만 닦아낸다고 맑은 창을 가질 수는 없단다. 누군가 다른 면의 먼지를 닦아줘야 해. 기억하렴. 밖에서 창을 닦아줄 그 누군가가 바로 너를 리더로 만들어줄 사람임을. 자, 오늘은 세 번째 대청소의 날이네요. 첫째 날은 무엇을 했나요?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렸죠? 두 번째는 무엇을 했나요? 맞아요. 마라톤을 했어요. 세 번째, 오늘은 대청소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교실에서 청소하죠? 자, 청소하는 시간에 벌어지는 일화네요. 오늘은 대청소의 날, 우리 함께 들어봐요. 오늘은 대청소를 하는 날이다, 레오. 네가 아이들과 함께 교실 청소를 깨끗이 하렴. 알았지? 예. 시크릿은 레오에게 당부를 하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 레오는 기분이 좋았다. 다른 아이들을 놔두고 시크릿이 자기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이다. 레오는 어깨를 우쭐거리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야, 시크릿 말씀 잘 들었지? 오늘은 대청소 날이야. 그러니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레오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잠시 뒤 말했다. 자, 모여봐. 일단 내가 담당 구역을 정할 테니까 잘 들어. 레오가 손가락으로 교실의 구석구석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진우랑 모모 너희들은 책상이랑 걸상을 뒤로 나르도록 해. 그리고 수린이와 호란이는 빗자루를 쓸고 우주와 제노는 대걸레로 닦아. 알았지? 알았어. 아이들은 각자 맡은 일을 하기 위해 흩어졌다. 진우와 모모는 재빠르게 책상과 걸상을 날랐다. 수린이와 호란이는 구석구석 빗자루로 쓰레기와 먼지를 쓸었다. 그리고 우주와 제노는 대걸레를 빨기 위해 화장실로 갔다.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빛 때문인지 아이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덥다. 그런데 갑자기 진우가 책걸상 나르기를 멈췄다. 모모가 진우를 보며 말했다. 진우야, 안 나르고 뭐해? 야, 잠깐만. 너희들 저기 보이냐? 진우가 레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이들은 레오를 바라보았다. 레오는 창밖을 내다보며 귀에 이어폰을 꽂고 mp3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 레오 쟤 뭐하고 있는 거냐? 그러게, 혼자 음악을 듣고 있잖아. 진우가 화가 났는지 책상을 두 손으로 내리쳤다. 야, 다들 청소 그만해. 레오 저 녀석은 청소도 안 하잖아. 그러자 호란이도 빗자루를 내던지며 말했다. 그래, 그만하자. 레오, 지가 뭔데 저러고 있어? 아이들은 우르르 레오에게 몰려갔다.
레오, 너 지금 여기서 뭐해?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그런지 레오는 진우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진우는 레오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레오는 이어폰을 뺐다. 왜 그러니? 너희들 청소 다 끝냈어? 진우는 두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레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린 다 청소하는데 너는 왜 청소 안 하는 거냐? 레오는 입술을 쭉 내밀며 말했다. 시크릿이 한 말씀 못 들었어? 나한테 청소반장의 권한을 줬잖아. 권한? 좋아하시네. 너희들은 어서 청소나 해. 그렇지 않으면 시크릿한테 이를 거야. 뭐라고? 레오의 말을 듣는 순간 진우는 어이가 없었다. 진우는 두 손으로 레오의 어깨를 툭 밀었다. 레오, 넌 반장을 할 자격이 없어. 레오는 물러서지 않았다. 레오는 기습적으로 진우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진우는 가볍게 피했다. 그러자 레오가 넘어질 듯 휘청거렸다. 이 자식, 나한테 맞아볼래? 그래, 덤빌 테면 덤벼봐. 진우는 기합소리와 함께 달려들었다. 그러자 레오는 뒤로 낮아빠졌다. 둘은 바닥에 뒤엉켜 뒹굴었다. 레오와 진우가 엎치락 뒤치락 하자 아이들은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날 늦은 오후 눈 주위에 멍자국이 난 레오가 시크릿의 방에 찾아왔다. 레오의 고민을 눈치챈 시크릿이 먼저 입을 열었다. 레오야, 오늘 너와 진우가 왜 싸운 줄 아니? 레오는 씩씩거리며 말했다. 진우가 제 말을 안 들어서 그랬죠. 시크릿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게 아니란다. 싸움의 원인 제공은 바로 너였어. 제가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레오는 그렇지 않아도 싸워서 몹시 기분이 상했는데 시크릿마저 자신을 나무라니 정말이지 괴로웠다.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레오는 고개를 휙 돌렸다. 시크릿은 미소를 지으면서 레오의 두 어깨를 잡았다. 레오야, 지금 내가 무척 화가 나 있다는 걸 나는 잘 안다.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보렴. 내 꿈이 정치인이라고 했지? 남을 잘 이끌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단다.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은 모범과 포용력이란다. 레오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은 듯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시크릿은 호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레오에게 주었다. 이 사탕을 먹으며 내 말을 잘 들으렴.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철학자를 찾아왔소.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 이가 다 썩었어요. 사탕을 먹지 말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들어요. 제 아들은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잘 들어요. 그러니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뜻밖에도 철학자는 한 달 뒤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말하지요. 라고 했지. 아이 어머니는 놀랍고도 이상했으나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철학자에게 갔단다.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한 달씩이나 또 기다려야 하나요? 글쎄,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아이 어머니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참고 있다가 한 달 뒤에 또 찾아갔소.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마라. 예, 절대로 사탕을 먹지 않을래요. 소년의 어머니가 철학자에게 물었지.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왜 2달씩이나 걸려야 했나요?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사탕을 먹고 있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사탕을 끊는데 꼬박 2달이 걸렸어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느새 사탕은 입안에서 다 녹았다. 시크릿은 레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레오야, 명령부터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렴. 그러면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란다. 이야기 하나 더 들어보렴. 엄마 개가 아기 개에게 말했어. 너는 어째서 그렇게 삐뚤어진 걸음걸이로 걷느냐? 똑바로 걸어라. 그러자 아기 개가 말했다. 엄마, 제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똑바로 걷는 걸 보면 저 역시 그대로 걸어보겠어요. 내가 먼저 곧은 길로 가야 너를 따르는 이들도 곧은 길로 갈 수 있는 거란다. 순간 레오는 청소 시간에 있었던 일이 부끄러웠다. 레오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 보니 늘 아이들에게 명령만 했지 모범을 보인 적이 없었다. 시크릿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웃음만 보였다. 레오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시크릿, 의견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너의 주장이 옳다면 끝까지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 리더란 마음속에 큰 가방이 있어야 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큰 가방 말이야.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건 곤란하단다. 어느 날 해와 달이 말다툼을 했다. 해와 달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지.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그러자 달이 나뭇잎은 은빛이라고 우겼어. 이번엔 달이 먼저 말했어.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늘 잠만 자. 그러자 해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언제나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와 달은 자신 말이 옳다고 주장했어. 그때 바람이 나타났지. 바람은 둘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는 웃으며 말했어. 낮에는 해의 말대로 나뭇잎이 초록색이야. 사람들도 바쁘게 움직이지. 그러나 달이 뜬 밤에는 사람들도 잠을 자고 나뭇잎은 달빛을 받아 은빛이 되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은 자기 중심의 잣대가 판단에 생기는 것이므로 대부분이란다. 이렇게 우린 자기가 보는 것만을 진실이라고 우길 때가 많지. 남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맞는 말이라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 특히 리더에게는 그런 포용력이 중요하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헤아릴 때 닫혔던 마음의 문도 함께 사는 길도 열린단다. 시크릿은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말을 이었다. 레오야,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렴. 그리고 뒤에서 강요하기보단 앞에서 이끄는 멋진 리더가 되어보렴. 예, 레오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마도 가슴속에 넓은 바다를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그나저나 레오야,
눈 주위는 아프지 않니? 여기요? 괜찮아요. 레오는 눈을 깜빡이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행이구나. 시크릿은 그렇게 참으로 소중한 경영의 비밀을 전해줬다. 시크릿 노트. 나무를 자르는 지휘관 워싱턴. 어느 날 사령관 직위를 맡고 있던 워싱턴이 사령관복을 벗어두고 평상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나갔다. 한 무리의 군인들이 막사 앞에서 무거운 나무를 나르고 있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니 모두 훌륭한 군인임에 틀림없어. 그때였다. 하석한 계급을 탄 고참 군인이 졸병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녀석들아, 뭘 꿈을 대고 있어? 번쩍번쩍 들어 날르란 말이다. 고참 군인은 도와줄 생각은 않고 잔뜩 거드름만 피웠다. 보다 못한 워싱턴이 나무에 말을 메어두고 하석관에게 다가가 말했다. 부하들은 힘들게 일하는데 당신은 왜 조금도 거들어주지 않소? 당신이 무슨 상관이오? 그리고 나는 윗사람이오. 그러니 명령을 하는 거요. 워싱턴은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고는 나무를 나르고 있는 군인들에게 다가갔다. 이보게, 나도 함께 나르겠네. 고맙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오. 워싱턴은 군인들과 함께 나무를 날랐다. 하사관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워싱턴에게 다가왔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이곳에서 나무를 나르시오? 워싱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도우러 또 오겠소. 그때 연락 주시오. 사령관실로. 사령관? 순간 하서관은 안절부절 못했다. 혹시 워싱턴 사령관님? 그렇소. 하서관은 무릎을 꿇고 손금이 지워지도록 싹싹 빌었다. 윗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아랫사람이 따르는 법이오. 알겠소? 예, 사령관님. 워싱턴은 말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워싱턴은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죠. 자, 우리 리더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또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성공한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같이 한번 들어봐요. 시크릿 박스. 리더는 남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할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결과를 확신할 수 없을 때조차도 자신감을 드러내야 한다. 영국 육군 원수 버나드로 몽고메리의 말이네요. 리더에게는 두려움보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군사들을 이끄는 장군이 적군 앞에서 벌벌 떤다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만 있다면 100명의 군사가 1000명의 적군도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자신감, 바로 그것이 리더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죠. 자,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은 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어려운 시기에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탁월한 인물이라는 증거다. 베토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나 고난이 닥치기 마련이죠. 그럴 땐 누구나 당황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리더는 달라야 한답니다. 위기와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골짜기를 지나야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듯 위기나 고난을 이겨내야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 좋은 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랍니다. 책임담에선 이렇게 또 이야기했네요.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남의 단점도 보려 하지 않는다. 리더는 가슴이 넓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 때론 비난마저도 모두 수용할 줄 알아야 하죠. 포용력이 없는 리더는 독선과 독단에 빠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지혜가 필요하죠. 마음을 나누면 모두 다 자기 편이 되거든요. 또 미국의 성공학 강사 존 맥스웰은 리더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네요. 만약 리더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면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더욱더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한다라고요.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요.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어야 할 사람이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리더라면 기꺼이 자신이 소중히 아끼는 것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답니다. 어떤가요? 리더가 되기 위한 길,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가는 길, 아주 소중한 시간이네요. 1%의 시크릿. 자, 또 하나 들려줄게요.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에 대해 이야기 잠깐 들려줄게요. 나는 아이젠하워다. 미국 텍사스주 농가에서 실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고 1915년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해 군인이 되었다. 1942년 유럽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이 된 나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국민들은 나의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어느 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실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자, 뒤에서 실을 밀어보세요. 기자가 실을 밀었을 때 실은 구부러질 뿐 밀려나가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실 끝자락을 쭉 잡아당겼다. 실은 바로 끌려오게 되었다. 진정한 리더란 내가 먼저 가시밭길을 가는 사람이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모범적인 리더로 영원히 남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미국의 대통령 누구라고요? 아이젠하워. 그렇죠. 내가 먼저 가시밭길을 가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그렇죠. 모범적인 리더. 나, 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사람.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리더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선생님은 둘 다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두 관계가 서로 협력할 때 보다 더 멋진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엔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네, 맞아요. 다음 시간엔 네 번째 날 공존의 비밀에 대해서 들려줄게요. 공존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 리더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